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30년을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며 손이 터지도록 일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였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그 시어머니가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오만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무릎 꿇고 빌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8세의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40대 초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였죠. 그때 아들 진수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대학 보내야 해. 영자 씨는 그 하나만 생각하며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일이었죠. 손은 비늘에 찢기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줘야 했으니까요.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날에도, 아파서 몸을 가누기 힘든 날에도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진수만 잘 크면 돼.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진수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죠. 그리고 몇 년 후 진수는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울에서 자란 도시 여자였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대학도 나왔죠. 영자 씨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런 며느리가 오다니.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도 마지못해 맞이했고 영자 씨가 준비한 음식에는 코를 찡긋거렸죠.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시대가 변했어요. 영자 씨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변두리 빌라에 혼자 사시는데 옷 입는 것 좀 봐. 완전 촌스러워 죽겠어. 우리 애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걱정이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효자면 다행이지. 나중에 요양원 비용 부담해야 할 텐데.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진짜 걱정이야. 우리 남편이 착해서 문제야. 어머니한테 용돈도 자꾸 드리고. 수진의 눈에 시어머니는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늙어가기만 하는 노인. 며느리는 생각했죠. 왜 하필 우리 시어머니는 저 모양일까? 친구 시어머니는 강남에 빌딩도 있다던데.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영자 씨, 재개발 보상금 나왔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됐으니 확인해 보세요. 영자 씨는 20년 전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고 변두리 땅을 샀었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땅 사서 뭐 하냐며 혀를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영자 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0억 원.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은행원이 물었죠. 괜찮으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평생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영자 씨에게 10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작은 빌라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손자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하지만 문득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야기, 상속 문제로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이야기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숨기자.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영자 씨는 100억이 든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여전히 낡은 빌라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샀고 밥도 혼자 간단히 먹었죠.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아들과 손자를 위해 이 돈을 쓰자. 그때까지는 지켜보자.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왔습니다. 영자 씨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금쪽 같은 손자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 달 전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고 준비했습니다. 손자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내가 아들 낳고 먹었던 그 미역국, 민준이한테도 꼭 해주고 싶어. 영자 씨는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미역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보통 미역의 3배였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우리 손자 먹을 건데 뭐. 그리고 한우 사고를 사서 육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복도 몇 개 샀어요. 생일 전날 밤 영자 씨는 사고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켰죠. 커다란 냄비에 사고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영자 씨는 1시간마다 불을 조절하고 정성스럽게 저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해야 할 텐데. 오전 10시쯤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영자 씨는 거기에 불린 미역과 전복을 넣었죠. 그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육수를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아, 이 냄새. 우리 진수 낳고 먹었던 그 맛이네. 영자 씨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잘 됐다. 이 정도면 손자가 좋아하겠지. 영자 씨는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따리에 정성스럽게 쌌죠. 가방에는 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에게 줄 생일 선물이었어요. 영자 씨는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억 원을 넣었죠. 민준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집 살 때 쓰라고.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통장과 함께 최신형 아파트 입주권도 준비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라고요. 영자 씨는 가방을 꼭 껴안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 줘야지. 아들도 놀라고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우리 민준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를 거야. 오전 11시, 영자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든 손이 뜨끈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죠. 우리 손자 보러 가는데 이 정도야. 버스 안에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손자도 보고 아들 가족한테 선물도 주고 며느리도 이제는 나를 다르게 볼까? 영자 씨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몰랐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차가운 냉대였다는 것을요.
오후 12시 30분 영자 씨는 아들이 사는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타워형 아파트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영자 씨는 올 때마다 이 아파트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살게 됐네.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영자 씨는 무거운 냄비를 들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죠. 어디 가세요? 19층 1903호요. 손자 생일이라 미역국 끓여왔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눌러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자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빛바랜 보따리. 에이, 괜찮아. 손자만 좋아하면 되지. 엘리베이터가 19층에 멈췄습니다. 영자 씨는 19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의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영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이 있나? 아들이 말 안 했는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는데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교차했죠. 영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생일이라 미역국 끓여왔어. 새벽부터 정성껏 끓였는데. 그 순간 수진의 뒤에서 여자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강남 아줌마들이었어요. 수진아, 누구야?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작은 파티 중이에요.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네.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놨으니까. 영자 씨가 냄비를 들어 보이려는 순간 수진이 황급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를 복도 쪽으로 밀어냈죠. 어머니, 이런 건 제발 경비실에 맡기시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영자 씨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안해. 손자 생일이라 그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에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수지는 영자 씨의 손에서 냄비를 낚아챘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며 낡은 냄비가 드러났죠. 안에서 여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야? 옷 좀 봐. 완전 촌스럽다. 냄새 안 나? 뭔가 비린내 같은 게. 수진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들고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민준이는 학원 갔어요. 오늘 올 시간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자의 생일이지만 자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따가 올게. 됐어요. 가세요. 수진은 냄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죠. 영자 씨는 급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민준이 생일 선물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 씨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10억 원이 든 통장과 아파트 입주권이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친구들아. 우리 시어머니가 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괜찮아.
근데 뭐 가져오신 거야? 미역국이래. 냄새 진짜. 여자들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아직 안에 사람들 있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 씨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어머니 진짜 부담이야. 맨날 용돈 달라고 하고.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면 뭐해. 저번에 50만 원 드렸는데 벌써 다 썼대. 오늘도 또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여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야. 우리가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저 노인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돈 대줘야 한다니까. 아, 진짜 팔자가 기구해.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저렇게 생각되는구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영자 씨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자 씨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영자 씨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을 쓰레기 냄새라고. 영자 씨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억 원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이요. 영자 씨는 천천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이걸 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영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영자 씨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돈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단 1원도 주면 안 돼. 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빌라 방에 혼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착하게만 살면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어.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 노인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한다니까.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용돈도 벌써 다 썼대. 영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아들이 주는 거 받은 것 뿐인데. 새벽 3시 영자 씨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100억 원이 찍힌 통장과 10억 원이 든 통장. 이제 알았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보여줘야겠어. 내가 누군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영영전자 협력업체 부도 위기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난 심화. 영자 씨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진수 회사가. 다음 날 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며?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봤어. 괜찮은 거야?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긴요. 회사가 어려워요. 대금을 못 받아서 이러다 부도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그럼 어떡하니?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왔구나. 영자 씨는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VIP실에 앉아 직원과 상담했어요. 100억을 투자하고 싶은데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100억이요? 네, 회사 인수하려고요. 직원은 황급히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그날 영자 씨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투자 계좌를 열고 변호사와 상담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어요. 며느리 수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당신 정말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사장님이 투자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아, 진짜. 이러다 우리 어떡해. 대출은 어떻게 갚고. 수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진수 회사가. 안 돼. 우리도 여유 없어.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우리도 지금 여유가. 수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진수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야? 투자자가 나타났대. 우리 회사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누군데? 잘 모르겠어. 사장님이 내일 만나보자고 하시는데. 근데 이상한 건 그 투자자가 날 지목해서 만나자고 했대. 당신을? 응.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내일 회사로 오신대. 다음 날 진수는 긴장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장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수 씨 오셨어요? 투자자분이 곧 오실 거예요.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투자자분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진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아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자 씨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세련된 안경을 쓰고 있었죠. 뒤에는 비서와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사장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님? 진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차분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투자하러 온 박영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네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영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일부터. 영자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회사,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십니까? 진수 씨를 이사로 승진시켜 주세요. 그리고 경영권은 제가 가집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진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자 씨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영자 씨는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돈이 좀 생겼어. 돈이? 얼마나요? 100억?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어떻게? 영자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요.
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말 안 한 이유가 있어. 영자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 생일날 일 기억하니?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미안하다고?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영자 씨는 그날 들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저 노인네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맨날 돈 달라고 한다고. 진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주는 거 받은 것뿐이야.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손이 터지도록 일하며 널 키웠어. 한 끼도 거르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 그런데 내 아내는 나를 짐이라고 했어.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어.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을 싱크대에 쏟았어. 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민준이한테 10억 원을 주려고 했어. 새 아파트 입주권도 준비했어. 너희 가족이 더 좋은 곳에서 살라고.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영자 씨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도와줄게. 하지만 내 아내는 아니야. 그날 저녁 진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들뜬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됐어? 투자자 만났어? 진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만났어. 그래서 회사 살릴 수 있어? 응. 회사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 투자자가 누군데? 진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누군데? 우리 엄마야. 뭐?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투자를? 진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00억 원, 회사 인수. 수지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00억? 어머니가? 응.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사로 승진시켜줬어. 수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 완전 대박이잖아. 100억이면. 수진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차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하지만 진수의 다음 말에 수진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 조건? 이혼해.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너랑 이혼하라고 했어. 미쳤어? 왜? 진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생일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엄마가 다 들었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엄마가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지?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렸지? 엄마를 짐이라고 했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새벽부터 손자를 위해 미역국 끓여온 엄마가 창피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한겨울에 손이 얼어도 생선 팔러 나가셨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맨날 촌스럽게 입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게 이유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아니면 뭐가 중요한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결국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그럴 거야? 나랑 이혼하고 어머니 돈 받을 거야?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동안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야. 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수지는 서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없음? 미쳤어? 내가 선택해. 지금 서명하면 민준이 양육권은 공동으로 할게. 거부하면 엄마가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서 싸울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누구야?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고도 돈을 바래?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날 민준이한테 10억 원을 주려고 했대. 새 아파트 입주권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 그래. 내가 쓰레기 냄새 난다고 문전박대한 그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어. 수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진짜. 내가 그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서명해.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후회할 거야.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진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 영자 씨. 초인종을 누르자 영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네,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영자 씨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진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자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너는 내 아들이야. 평생 내 편이어야 해.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생일 선물 아직 있어. 영자 씨는 서랍에서 통장과 입주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민준이 앞으로 된 거야. 나중에 크면 쓰라고.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건 새 아파트 입주권. 너랑 민준이랑 새로 시작해. 진수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수지는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나 수진이야. 응? 바빠? 알았어.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나를 피하네. 돈 없으니까. 수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좀 참을걸. 시어머니한테 잘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았던 탓에 쉽지 않았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너무 오래됐네요. 다른 지원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영자 씨를 봤습니다. 영자 씨는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민준이가 있었고 진수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래, 사줄게.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자 씨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 씨는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손을 잡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영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결국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고 하루 8시간 서서 일해야 했죠. 처음에는 손님들 앞에서 일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나는 강남 아줌마였는데 이제 커피나 타고 있네.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함께 홈파티를 했던 친구들이 카페에 왔습니다. 어머, 수진아.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녕. 너 여기서 일해? 대박.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혼했다며? 시어머니가 100억 있다던데 한 푼도 못 받았대. 자업자득이지 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고. 수지는 주문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아, 맞다. 수진아, 우리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너는 빠져. 회비가 50만 원이거든. 미안해. 내 사정도 알고.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날 퇴근하고 원룸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편 영자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를 정리하고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 넓은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니 할머니도 기쁘네. 진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가 만든 된장찌개 맛보세요. 영자 씨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오, 맛있다. 엄마한테 배운 건데요.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영자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줬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할머니 특제 미역국. 노인들은 영자 씨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여야 해. 영자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어느 날 영자 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해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뜻이십니다. 규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10억 원으로 시작할게요. 영자 씨의 장학재단 소식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을 키운 한 여성이 100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뉴스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받은 만큼 나눠야지.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그 뉴스를 카페 TV에서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평생 힘들게 살아봐서 알아요. 돈이 있으면 나눠야 한다는 걸. 수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억을 기부해. 그 돈이면. 하지만 이제 수진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시어머니한테 잘했다면? 미역국을 쏟지 않았다면?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서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민준이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나기로 했잖아. 응, 알아. 그리고 미안해.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것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엄마한테 해.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한 번만 만나볼 수 있을까? 엄마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며칠 후, 진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만나주신대. 수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에서 알았어. 꼭 갈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수지는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카페로 갔습니다. 영자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수지는 영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서 나왔다며?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제가 쓰레기 취급했죠.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어머니를 문전박대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를 짐이라고 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용서는 할 수 있어.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없단다. 용서와 재결합은 다른 문제란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하신다면 다시 우리 가족으로. 아니,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널 용서한다는 건 내가 내 가슴에 박은 못을 내가 스스로 뽑아내겠다는 뜻이지. 그 못자국이 없던 일이 된다는 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의 아내로서, 내 손자의 엄마로서 이미 자격을 잃었어. 그날 내가 쏟아버린 건 미역국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었던 마지막 신뢰였단다. 수지는 다급하게 영자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조용히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거절의 몸짓은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카페에서 시급받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정말 비참해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100억이나 있으시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수진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미안함보다 앞선 것은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게 100억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었을까? 아니, 넌 여전히 나를 비린내 나는 노인네라며 경멸하고 있었겠지. 너는 내가 아니라 내 통장을 보고 사과하는구나. 영자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돈을 주시나 보다. 수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현금 뭉치가 아닌 낡고 바랜 사진 한 장과 영수증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가 30년 전 처음 시장 좌판을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이건 내 남편 진수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내게 사준 500원짜리 카네이션 영수증이지. 나는 이 낡은 종이 조각들을 100억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어. 영자 씨가 수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는 100억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넌 이미 가장 비싼 것을 잃었어. 진수의 진심, 민준이의 존경, 그리고 내 신뢰. 그건 1000억을 가져다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야.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오늘 차값이다. 그리고 수진아, 내가 일하는 카페 사장에게 연락해뒀어. 내 성실함이 보인다면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도록 투자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건 며느리 수진이 아니라 노동자 수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진수와 다시 합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진은 테이블에 놓인 5만 원권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보따리 속에 10억 통장과 아파트 입주권뿐만 아니라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진짜 가족의 사랑이 들어있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1년 뒤 영자 씨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영자 씨를 사치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영자 씨가 평생 품어온 선한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영자네 생선 미역국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시장 상인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미역과 고기를 고릅니다. 이제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만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모습이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들 진수는 회사의 이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면 항상 식당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서빙을 돕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서 조잘거리며 숙제를 하고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시지 그러세요. 돈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이세요? 진수가 웃으며 묻자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향기가 나는 법이야. 나는 이제야 내 손에서 비린내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다. 한편 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영자 씨의 말대로 카페에서 꼬박 2년을 버텼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자 씨는 수진이 진심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매달 민준이의 양육비를 성실히 보내는 것을 보고 약속대로 그녀가 작은 카페를 차릴 수 있도록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비록 가족으로 다시 합치지는 못했지만 수지는 이제야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영자 씨가 준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사람 위에 돈 없고 돈 위에 사람 없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영자 씨는 식당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터진 손가락으로 생선을 손질하던 그 고통스러웠던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부보다 더 빛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잘못을 바로잡는 단호한 용기였습니다. 영자 씨의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가장 품격 있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